네, 사만사 코너 새해 첫 인물로 누구를 만날까? 이 제작진의 고민은 근데 길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님을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기간 연장 유가족협의회가 또 요청했더라고요. 네. 오늘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진행됐지만 한 걸음도 더 못 나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 열흘 정도 연장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만이시고요. 또 추가로 한 달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유가족들의 생각입니다. 추가로 한 달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제 유가족협의회 대표 맡고 계신 이종철 대표 분향소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알려진 것처럼 이종철 대표는 고 이지한 배우의 아버님이신데요. 평소에는 이태원 분향소를 지키시고 계시고요.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은 국회에 직접 가서 방청을 하시는데요.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쫄아들고 가슴이 둥둥거리고 그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그거 대답이 공무원들로서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은 나도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건 저는 아니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앉아서 지휘관으로서 총 책임자로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정확히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내가 대답할 답변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 뭐하러 나오셨는지. 유족들께서는 이제 연장을 네.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투기 의원들이 쓸데없는 질문과 쓸데없는 의사 진행 발언과 아무 쟁점이 없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질문들로 인해서 시간 다 까먹었어요. 어이가 없는 게 닥터카 얘기를 가지고서 뭐 28번 총 질문 중에 11번을 갖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 분이 하신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거 시간 끌기 아닙니까? 네, 국정조사장에서도 강하게 항의하시고 네.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퇴장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정조사가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여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는지 또 추가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행안부와 서울시 쪽 질문을 하실 때는요 당신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본인들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맞죠? 이게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대변인입니까? 거의 대부분 행안부와 서울시 질문할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서울시와 용산구청 행안부 청문회인데 다시 한번 보려고요. 참관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 유가족들 참을 수 없을 겁니다. 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국조특위위원회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난달 27일이었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유가족에게 이제 혼잣말이었는데 같은 편이네라고 말해서 이제 당시 유족들이 그걸 들으면서 논란이 됐죠. 또 다른 불만도 있는데요. 이 국조특위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 기관에서 많은 정보들이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정보들이 지금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잘 제출이 안 된다. 이런 또 불만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들도 무슨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방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 경찰청 다 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특수본에 자료 요청했는데 수사 중이라서 줄 수 없다. 서울시, 행안부, 경찰청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거밖에 없다. 한계가 있대요. 그동안 언론에서 단독으로 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저런 내용을 그걸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답니다. 네, 자료 제출 불만 아주 강하게 토로하고 계시고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도 유족들 증인으로 좀 채택해달라 이런 네.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유족들의 이제 요구사항이었죠. 생존자랑 그다음 유가족 얘기를 좀 들어서 그 진실 규명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 증인으로 우리를 좀 채택해달라 네. 이 얘기신데 그 얘기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증인이죠.
증인 채택. 저희는 일단 유가족들 지금 22분이 신청을 했는데 목격자하고 생존자까지 전부 했는데 지금 그게 여당과 야당이 조율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 또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관련해서 또 저희 그 유가족 증인 채택하는 거하고 또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지금 연장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저희 유가족들이 바라는 이건 30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래야 저희들이 바라는 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아이들을 각자 다 분산을 시켰는지, 그리고 유가족 동의 없이 여자 아이들을 남자들은 상관없어요. 전부 다 더구나 생리대까지 옆에다 팽개쳐 놓고 빨개 벗겨 놓고 그걸 다 했는지, 유가족 동의 없이 모든 이런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 밖에도 사고 당시에 이제 사고 발생 직후에 유가족들에게 연락이 좀 늦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저 희생자들의 휴대전화가 또 수사 중인 사안 때문에 약간 늦게 전달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직후에 공무원들이 1대1로 매칭해서 뭔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그 뒤로도 정보 공유도 잘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랬나 보네요. 그게 가장 큰 불만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건데 여전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불만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 통합지원센터 거기서 저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쪽하고 뭐 연락받은 게 거의 없으니까요. 실제로 도움 받으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용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과정을 아시면은 국민들이 놀라실 거예요. 중대본 해체하고 나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다 일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에 알아봐라. 서울시에 알아봤어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용산구청에서 다 정리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이게 뭐 저희들을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 행정부 기관에서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슬프고 진짜 우라통이 터지시겠어요. 멀쩡한 다 큰 아들, 딸 이런 분들인데 이게 참 이분들 마음을 달래드릴 조치가 충분치가 않은 겁니다. 오늘이 딱 70일 되는 네. 날이거든요. 70일째에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유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고요. 지금도 아마 국정조사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오늘에서야 사과가 처음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도 출석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유가족들이 바라는 결론 그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서. 그렇죠. 이제 진실규명 유가족들 원하는 만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국정조사에 연장이 되긴 했지만 또 여전히 이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고 특히나 유가족들이 가장 서운해하시는 거는 이게 수사와 별개로 누군가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지는 모습, 즉 뭐 자진 사퇴라든지 자리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느냐. 이상민 장관은 예. 오늘도 책임은 통감하지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고 아까 영상 보셨죠? 용산구청장도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안을 바라볼 때 피해자 중심주의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들은 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가 이제 뭐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만족스러운 답을 못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책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전혀 책임질 생각도 없고 물러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서 보통 사람으로서 법적인 처벌을 뭐 잘못을 했으면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유족들이 그 추모 시설 좀 임시적으로 네.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영정이라도 좀 추운 데 있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모양이더라고요. 핫팩 올려놓은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시설 좀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도 계속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분향소가 이제 이태원 입구에 녹사평역에 있는데요. 이제 추모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이 서울시에서 이제 협의가 잘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있어서 그것도 불만이시고요. 또 여전히 가봤더니 분향소 앞에 또 보스단체 차량도 있고요, 플래카드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치워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또 법적으로 또 이게 함부로 치울 수 없는 거다 이런 답변만 듣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라든지 정부적으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들이 계속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희망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의 소통, 이 소통이 너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으로 안 되는 걸 푸는 게 정치거든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설득해서 물러나게 만드는 게 정치인데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사사건건은 연초 특별기획으로 새로운 정치 가능성 내내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 목소리 오늘 담았는데요. 여의도에서 또 용산에서 이 주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